네, 오늘 시선집중 3부의 문은 사법논담으로 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좀 날이 좀 푹해져 또 오늘 좀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따뜻하더라고요.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좀 짚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난 5일에 경북 김천시 인사들이 모인 신년회에 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이 잡아가면 지지율 10%포인트 오르는 건 사실 맞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잡아가면 민주당 지지율 20% 오를 것 같은데 이거.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몇 점이었어요? 저 좋았어요. 예.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착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리스크가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미 이제 우리 주식에서도 보면은 호재가 선반영돼 있어요. 이미 반영이 다 됐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지지부진하고 뭐 여러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여러 어떤 난장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이 국민의 입장에서 무난하게 가고 있는 거지. 저는 이 리스크 사라지면 민주당이 훨훨 날아다닐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른바 법률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건들을 여당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을 견인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런 인식 전제가 없다면 이런 말이 즉흥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 진단이 저는 틀릴 수 있다. 40% 지지율 안주할 지지율은 더더군다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노조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들의 정통적인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수사 특히 정치 영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될 수도 뭐 지지율 견인이 될 수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서 좀 짧게 여쭤봤고 법률적 쟁점 중심으로 좀 갈게요. 네. 자, 그 핵심은 제3자 뇌물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성남 FC에 광고를 받은 거. 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뭔지부터 좀 누가 한 분이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제3자가 받는 걸 약속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하고 부정한 청탁 관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성 있게 제3자한테 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3자한테 돈을 주면은 뇌물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그럼 방지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걸 안 막아 놓으면 제3자를 통한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지자체장입니다. 근데 우리 단체장님, 우리 시장님 청렴하신 것 같아. 직접 뇌물 주면 좀 그렇잖아. 야, 근데 시장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단체를 좋아하시는지 좀 알아봐라. 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 요새 관심 가지시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요새 농구단을 좀 키워야 되는데 말이야. 생각보다 광고가 잘 안 들어오네. 그때 그래요? 농구단. 그러면 농구단에 제가 광고비를 낼 테니까 혹시 요거 조그만한 민원인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공직자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권 청탁을 해왔는데 그걸 주어줘서 대가로 뇌물을 받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 직접 그렇습니다. 받지는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도록 할 때 그게 제3자 뇌물죄가 되고 그러면 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나 대신 그 뇌물을 수수한 사람과 나와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견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 일단 판례가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냐면 제3자 뇌물죄가 직접 받은 뇌물죄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제3자를 경유해서 받았지만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같다라는 법적 평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판례 설시를 말씀드리면 사회통령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그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완전 무관한 제3자가 받은 것처럼 했지만 사실 유죄가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니는 절에 시주하도록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네요. 그때도 사실은 무관해 보이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과
받은 것과 진배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미르재단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 요건은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잘 되지 않는 게 보통은 지정을 합니다. 어디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본인이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평가한다라는 요소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면 뭐 특수관계를 입증하고 말 것도 없고 특수관계니까 지정을 해준 걸로 간주한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 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됐고. 이때 이제 나왔던 게 경제 공동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미르재단으로 가고 그게 최서원 씨한테 갔지만 그게 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간 거나 진배 없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3주 뇌물죄가 이제 적용이 됐던 그렇습니다. 거고. 경제 공동체 개념이 거기서 더 중요했던 건 사실 직접 뇌물의 주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정하기 위한 전제가 사실은 경제 공동체고요. 예, 최순실 씨가 받아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도 사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약간 이제 법률적으로는 구분되는데 경제 공동체까지 인정되면 제3자 뇌물로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직접 받은 뇌물죄로 의유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법률적으로는 그건 제3자도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경제 공동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건 미르재단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장이 공익재단의 성남FC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성남FC가 받은 광고비가 나한테 어떻게 흘러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근데 제3자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꼭 흘러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내가 가는 절에 시주해라, 내가 가는 교회에 헌금해라 라고 해서 주지스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해당 공무원한테 리베이트로 헌금이나 시주를 다시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거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법률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내가 직접 어떤 돈을 받은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성남FC가 받은 걸 최소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얻은 이득과 진배 없이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검찰의 질문은 정치적 이득이었는데 대단히 모호하고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구멍으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짜여진 각본이냐. 그러니까 성남시 쪽에서 이거를 그 성남FC로 이렇게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를 했느냐. 사실상 제3자에게 돈이 가도록 거의 지정하다시피 했느냐 이게 쟁점일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거의 기업에서 성남FC 후원을 사실상 좀 이렇게 압박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거의 대가 관계로 야 이거 성남FC의 돈 너희가 내면은 우리가 이거 민원 들어줄게라는 것 정도가 됐다면은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이익 관계 관련해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가 유능하다라는 거를 이미지를 많이 쌓았죠. 이걸 가지고 내가 쓰러져가는 성남이라 이거 해가지고 세금 많이 안 넣고 뭐 기업들 유치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성남FC 막 키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유능합니다. 뭐 그거예요. 이득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인데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이 아니 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건데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는 그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이 되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지금 진단이시고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적 이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후원금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확히는 이제 광고비인 겁니다. 광고비를 그렇다면 집행할 때 전혀 이게 압박을 받아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명목으로 낸 것이냐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성남FC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시민구단으로서 뭐 FA컵 뭐 이게 민주당의 자료이기도 한데요.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구단 중에서는 관중 동원력이 1위로 기록이 돼서 중계판, 뭐 중계되는 그 상황에 방송에 노출되고 이런 빈도수가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압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은 부정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업으로서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인지 두산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돈을 냈죠. 거기에 20년 가까이 정자동에
그 흉물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 병원 부지가 이 용도 변경이 안 되면서 그렇다면 이걸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흉물을 다른 상업 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는 게 이게 범죄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이게 부정청탁이다. 대가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예. 아니 뭐 저는 좀 재밌게 본 게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50억이면요 메인 스폰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그 업체들, 다른 뭐 구단의 예들을 보면 1년에 한 5억 정도 뭐 약간 차이 편차는 있지만. 근데 성남 FC 유니폼을 보면요 두산이나 네이버가 여기 딱 가슴팍에 붙어 있지 않아요. 메인 스폰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 정도 돈을 내고 메인 스폰서도 아니게 했느냐?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롤링 주빌레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관심 있는 뭐 이제 비탄감 사업 거기다가 후원을 하는 형태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성남 FC에다가 광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물론 K리그 발전 중요합니다만 이게 대기업들의 수건 사업을 들어주는 어떤 뭐 약간 어떤 언더그라운드 통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였느냐, 아니면 물밑에서 아름아름하는 특혜였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대가 관계가 명시적으로 서로 소통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보면 만약에 이 성남 FC에 후원하면 우리 뭐 민원 처리 이런 거에 있어서 혜택 좀 드립니다. 라는 공개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이든지 지자체든지 이런 데서 해외 투자 유치하면 세금 깎아주고 부지 싸게 주고 이런 거 다 규정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해당 기업이 예뻐서라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뭔가 특혜처럼 이루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지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얘기 경남 FC 건은 저 민주당도 비교를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이랑 검찰은 궁예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독심술을 네, 관심법이 없다. 관심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수사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민구단의 이 어떤 후원을 할 때는 보통 해당 단체장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내는 게 있겠죠. 대부분. 좋은 관계를 그 지자체랑 갖고 싶다. 근데 그게 내심의 의사로 있고 그냥 서로 눈빛만 보고 그냥 뭐 고맙네요, 뭐 서로 좋은 관계네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설령 대가 관계가 묵시적으로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좋은 관계 유지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거 뭐 원래 병원 용지라서 얼마 안 되는 땅을 이거 상업 용지로 바꿔줘가지고 지금 이 땅이 원래 뭐 몇십억 하다가 지금 6천억 이상이 됐다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입 밖으로 나오고 문서로 나오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답정 기소라고 했으니까 기소가 된다고 치고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그러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첫 번째는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로서 인허가권을 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해당 기업들에게 성남FC의 광고를 주라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남FC와 성남시장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설정할까. 요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주요한 법적 쟁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얼마나 법정에서 소명하느냐가 결국은 또 쟁점이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공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걸 증빙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공문의 내용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서 증거를 어느 정도는 확보했는지, 그리고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증거 현출을 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그래서 정말 묻기는 그 법원에 내는 그 증거 목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 공문 내용의 구체성 이런 게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성남시랑 두산이랑 공문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되게 법률적으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아니 이게 진정한 의미의 광고 계약이면은요. 성남 FC랑 두산이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거 뭐 광고 내고 그러면 유니폼에 어디에 뭘 붙여줄 거냐, 뭐 스테디움에 광고판에 뭘 해줄 거냐, 일반적인 우리 광고 후원 계약 맺듯이 하면 돼요. 구단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단주라? 근데 암만 구단주라도 공문을 주고받는 주체가 성남 FC랑 두산이 돼야지 성남시가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성남 FC 후원 계약을 통해서 성남시 쪽이랑 뭔가 이게 어떤 대가 관계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예간 법적 쟁점이 어떤 건지를 좀 정리하는 걸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관심사가 네. 어떻게 다시 부를 것 같습니까? 어제 조사로 끝낼 것 같습니까? 저는 다시 부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본인이 진술서 형식으로 가져가서 입장을 좀 요약을 해갖고 예, 그걸 뭐 제시하면서 선택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다시 검찰로서는 반복할 필요는 많이 없어 보이고 다시 한번 부르는 데 따른 또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통과 의례로 본다. 예. 저는 좀 재미있다고 본 게 물론 진술 거부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헌법상 권리고 저도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조사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검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막 거의 무슨 그런 기세였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서면 내고 답변은 사실상 매우 선택적으로 하셨거든요.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 아니, 정말 그렇게 맞서 싸우시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 예. 침묵 투쟁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검찰을 또 신뢰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결국은 뭐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보내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저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변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대장동 기타 사건과 관련해서 다 합쳐서 영장을 한 번 정도 청구하는 것은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남 FC 단건으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막 다투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낮아요. 제1야당 대표입니다. 도주할 우려 법원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 액수가 커서 영장 청구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저는 그래도 이게 본인에게 흘러간 돈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봤을 땐 저는 영장 청구했다면 그 후폭풍 만약 기각되면 검찰이 그 후폭풍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검사하면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산이 53억, 네이버가 40억, 그다음에 뭐 위례 신도시 했던 사람 뭐 5억,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100억 가까이 되는 혐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도의 규모의 사건입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네, 액수에 따라서 물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라는 부분 쟁점은 되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일반적으로 좀 간주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 그 영장 실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사 받으시면서 하는 메시지들도 이게 거의 약간 검찰에서 조작 수사다, 뭐 함정을 파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담당하는 검사면 정말 그게 맞는지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영장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수사인지 한번 판단 받아보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1분씩만 답변 기회 드리고 아까 잠깐 JB타임즈에서 짚어서 두 분의 견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 사건 있잖아요. 네. 불송선거에 대해서 재수사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다는데 그게 지난달 29일이라는데 보도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간적 격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첫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나가는 일정의 아들까지도 사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결론 내린 걸 검찰에서 다시 이제 수사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이건 정치인 이재명을 빼고는 사실 설명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수사에도 한 60명 넘는 검사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요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수사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수사에 대한 사정이 바로 새어 나오면 이거 뭐 실시간으로 새어 나옵니까 이러고 또 시차를 두고 나오면은 또 이거 뭐 타이밍을 노렸네 이러고 이거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붙이는 수식어 왜 공교롭게도 그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잘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이 타이밍에 터뜨렸는지 뭐 내막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성매매 관련해서 뭐 후기글 이런 거 보면 조금
약간 의심이 가는 면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